2020년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이자 토요일인 오늘 오후 1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여러 편 한번 남겨볼까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이든 경향신문이든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뽑아내서 제 지식을 샀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민희의 시진핑 시대 열전. 이 박민희 씨는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인가 봐요.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제목, 사라진 위구르인들,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이른바 재교육 캠프라고 하는 곳에 수감되어 있는 위구르인들의 비참한 모습이 이렇게 잠깐 소개가 되고 있고요. 2017년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위구르인들은 한족과는 확연히 다른 투르크어를 말하는 투르크계 이슬람 교도이며 신장의 오아시스 도시들에서 농사와 교역을 하며 고유의 역사, 언어, 문화, 종교적 관습을 가지고 살아왔다. 중국 당국은 수용소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갇혔다가 풀려난 뒤 간신히 국경을 넘어 도망친 이들의 정원,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신장 곳곳에 들어선 콘크리트 건물들, 드론으로 촬영된 눈이 가려지고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가는 위구르인들의 모습, 수용소 관련 공문서들이 죽의 장막을 뚫고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위구르인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재교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은 위구르인 11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재교육 캠프로 불리는 시설에 갇혀 있거나 수감된 적이 있다고 추산한다. 중국판 킬링필드네요. 완전히 여기가. 18세기 청제국이 처음으로 이곳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 새로운 영토라는 뜻의 신장으로 이름 붙인 곳, 신강입니다. 한자로는. 외부인들에게는 낭만적인 실크로드로 알려진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선 한 위구르인을 만나보자. 2010년 6월 숨막히게 무더운 어느 날 중국 베이징의 중앙민족대학 근처에서 일함 토흐티, 사람 이름입니다. 일함 토흐티 교수를 만났다. 위구르인 경제학자인 그는 한 해 전 일어난 반한족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2009년 7월 5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심 도시 우르무치라고 합니다. 에서 위구르인들의 반한족 시위를 계기로 중국의 신장 통치 사상 최악의 위구르 한족 간의 민족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당국은 일함 교수의 강의와 그가 위구르인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운영해온 사이트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1991년부터 중앙민족대학에서 법과 경제를 강의한 일함은 한동안 위구르인들로부터 중국 정부의 동아정책에 협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을 만큼 분리 독립 주장과는 거리가 먼 온건파였다. 그러나 위구르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신장에서 한족들에게 밀려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그의 노력은 극단주의로 몰리고 있었다. 무더위 속에서 4시간 가까이 그는 자신들의 땅에서 권리를 빼앗긴 소수자로 전락하고 있는 위구르인들의 처지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했다. 그는 한족 중심주의로 인해 법으로 보장된 소수민족 자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신장의 모든 이권과 경제, 일자리가 한족들한테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의 천년자원 개발에서 일자리는 위구르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유전 개발 수익이 위구르인들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5%도 안 된다. 국경 무역에서도 한족들은 관리들과의 갖가지 관시, 관시 경제라고 하죠. 중국을. 관시를 이용해 각종 허가증을 받아 쉽게 큰 돈을 벌지만 위구르인들은 한족 권력층과 연결될 수가 없다. 1949년 인민해방군이 신장에 진주했을 당시 한족 인구는 4.6%, 위구르인은 79.8%였다.
이후 중국 당국이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한족 비율이 40%를 넘었다. 예, 중국인들은 세력을 확장할 때 이런 방식을 씁니다. 한족들을 그쪽에 이주시켜 가지고 경제, 문화 영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국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권이 중국인들로 넘어가는 것, 제주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걸 굉장히 저는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이후 중국 당국이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한족 비율이 40%를 넘었다. 중국 영토의 6분의 1, 한반도 8배라고 그래요. 광활한 신장의 주요 산업은 중국 군, 국유기업, 행정이 결합된 조직인 신장 생산건설병단이 통제하는데 여기에 고용된 이는 대부분 한족이며 신장의 개발 이권이 한족들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일함 교수에게 위구르족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치인지 독립인지 물었다. 대다수 위구르인들은 자치를 원한다. 하지만 법에 보장된 민족 자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2009년 유혈 사태 이후 독립을 원하는 위구르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진정한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회의하게 됐기 때문이다. 위구르인의 대체적인 태도는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면 국가를 인정할 것이고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거의 답이었다. 그는 여전히 위구르인과 한족의 공존을 꿈꾼다고도 말했다. 중국의 민족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위구르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고 법률, 교육권이 보장되며 경제개발의 혜택이 현지 위구르인들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진정한 자치가 실현되면 신장의 안정이 올 수 있다. 그는 당국의 탄압에도 외국으로 도망치지 않겠다며 한족과 위구르인의 다리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4년 9월 일함은 종신형과 전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그가 강의를 통해 폭력을 선동하고 중국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온건파 일함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2014년 시진핑 지도부는 신장에서 반테러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이슬람의 상징들은 테러와 극단주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젊은 남성들이 수염을 기르거나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은 금지됐다. 후진타오 주석 시기 중국 당국은 서부 대개발 정책을 추진해 경제 발전을 통해 신장을 안정화시키려 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벌인 테러와의 전쟁의 틀을 가져다 위구르인들의 이슬람 정체성을 약화시켜 강제로 한민족화하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진핑 지도부는 1대1로 계획을 발표해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광활한 지역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주요 길목인 신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2014년부터 신장 여러 지역과 윈난성, 쿤밍 등에서 위구르인들의 소행으로 지목된 공격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당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중동,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 공급 통로인 신장에 대한 통제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6년 8월 천취안거가 신장 당서기로 부임했다. 티베트에서 초강경 탄압 정책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신장에 부임한 뒤 1년 동안 경찰 9만 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고 7,300여 개의 검문소를 세웠다. 2017년 4월께부터 신장 곳곳에 재교육 캠프, 교육훈련학교 등의 이름을 단 건물들이 세워져 위구르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가족이 해외에 있거나 해외의 친지를 방문하거나 해외에 연락할 수 있는 왓츠앱 등의 앱을 휴대전화에 깔았다는 등의 이유로 종교나 위구르 문화에 대한 책을 소지하거나 기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곳으로 보내졌다. 2019년 11월 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 협회는 중국통신이라는 제목으로 신장의 수용소 운영 매뉴얼과 공문서 등을 입수해 공개했다. 여기엔 신장 카라카슈 현에 있는 재교육 캠프의 311명 수감자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다. 수감 이유로는 히잡을 썼다,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여권을 신청했다 등이 적혀있다.
친지들이 해외에 살고 있다가 수감 사유로 기록되는 이들도 많다. 친지들이 해외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수감된다 그래요. 단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온 이들도 많았는데 주로 청년들이다. 수감자들은 기소, 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테러와 극단주의, 분리주의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수감됐다. 위구르인이 대다수이지만 카자흐, 키르기스 등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들도 포함됐다. 수용소 내부의 상황은 갇혔다 풀려난 뒤 해외로 도망친 이들의 진술을 통해 알려졌다. 수감 경험을 증언한 많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나 위구르 독립, 공산당 비판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강제교육을 받고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를 외워 부르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한다. 이슬람 신앙을 비판하는 자아비판서를 쓰고 위구르 문화의 후진성과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수갑을 찬 채 구금되거나 구타, 물고문을 당했다는 이들도 있다. 2018년 8월 UN 인권 패널은 중국에서 100만 명의 위구르인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수감된 적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많은 보고들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신장의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구와 전 세계에 확산시킨 반이슬람주의와 메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있다. 막판에 가서 이렇게 또 엮여 붙이네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붙잡은 이슬람 무장 세력 조직원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재판 없이 무기한 수용에 고문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이슬람주의 확산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조했고 부시 행정부는 중국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장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단체인 동트르키스탄 독립운동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고 위구르인들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했다. 이제 시진핑 시대 중국은 신장의 무슬림 주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한 훨씬 광범위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의 대결 가능성을 우려하는 중국은 외부 세력이 중국 통치에 저항하는 위구르인 등을 이용해 중국을 분리시킬 우려가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재교육 캠프 수감을 피한 위구르인들에게도 첨단 기술을 동원한 감시망이 일상 속에서 촘촘히 가동되고 있다. 휴대전화에서 감시앱을 깔아야 한다. 모스크, 시장, 거리, 학교, 버스와 택시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사람들의 행동을 촬영해 공안에 전송한다. 당국은 주민들의 홍채, 지문, 얼굴 모습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해 동향을 감시한다. 중국판 테러와의 전쟁이 세계 최대의 감옥을 만들어냈다. 예. 중국의 지금 티베트하고 신장 위구르인들에 대한 탄압과 그다음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그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는 결이 다른데 어쨌든 붙여놨는 좀 모성이 있습니다만은 내용만큼은 이제 중국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신생아 산하 제한 정책을 쓴 이후에 그 산하 제한 정책보다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흑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아이들이죠.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골 마을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발목이 다 땅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시골에서 떠나가지고 도시로 와 있는 청년들 역시 이제 따지자면 불법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 다른 민족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어떤 이 화약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해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금 전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지금 모호한 입장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흐름으로 볼 때 중국은 역시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을 떠나가지고 중국은 붕괴가 되지 않을까. 중국 붕괴는 곧 북괴의 붕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괴의 붕괴는 곧 대한민국에서 소위 민주라는 말, 평화라는 말, 인권이란 말, 정의라는 말, 진보라는 말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교란했던 세력들의 붕괴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태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고 지금 직면에 있는 우리 세대들이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적인 국제적 사건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